강남구입니다. 발표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좀 녹음하는 게 시간 절약이라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음파 측정을 해서 우리 요통 대상자들에게 대가로근, 복행근과 묵갈래근, 다혈근에 대해서 수축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근거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고, 두 번째는 MRI 측정을 해서 비특이성 요통을 가진 사람과 건강한 대조군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코어 머슬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도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비교 연구한 논문, 이 두 가지 논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특이성 요통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배가로근과 묵갈래근의 약화, 그 다음에 활성 지연, 그 다음에 지방 변성 등이 요통을 가진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배가로근과 묵갈래근의 두께, 그 다음에 이런 조직학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초음파 장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측정 결과에 따라서 근거적 분류라든지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요통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치료와 어떠한 평가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체계화할 수 있고 근거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측정을 통한 이런 단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중재 정도를 이제 확인해 본 관련 논문 중에서 총 5편의 논문을 선정해서 체계적 고찰을 한 논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정적인 상태에서 측정된 배가로근과 묵갈래근의 변화가 요통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동적인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이 근육과 요통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봤을 때 배가로근과 묵갈래근의 어떤 측정된 데이터가 이런 재발성 요통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는데 크게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가로근의 이런 활성 비율, 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TRA거든요. TRA가 수축을 하게 됐을 때 두께 자체가 이 면적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께에 대한 변화가 관련성이 있을까를 봤을 때 요통과의 관련성은 크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복행근에 있어서 라테랄 슬라이드라고 하는 변화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가려근과 인터널 오블리크, 내복사근 사이에 이런 근막에 대해서 층이 이렇게 배열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근막에 대한 배열이 변화되는 이 끝지점을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이 TRA 자체가 수축을 했을 때, 배거로근이 수축을 했을 때, 이 한 지점의 이제 근막에 대한 어떤 그 배열의 끝에 있는 지점이 수축을 함에 따라서 수축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라테랄 슬라이드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런 라테랄 슬라이드가 크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유격을 가지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큰 범위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적은 유격거리를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격거리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음, 더 나은, 더 높은 베이스라인을 가진 사람이 이런 통증에 대한 향상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재발되는 요통에 대한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측정된 배 가록은 그다음에 묵갈래근의 두께 변화가 운동 혹은 중재 효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제 복부근과 묵갈래근의 동쪽 움직임 시 수축 정도, 우리가 팔을 움직이게 되면 이런 근육들이 먼저 피드 포워드 액티베이션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요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이런 배 가로근은 일반적 운동보다 안정화 운동 시 수축이 되는 것들은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께 변화 자체가 운동의 효과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이런 두께가 자체가 증가되었는지, 어떤 다른 변화 때문에 이런 두께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갈래근은 수축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떠한 운동이 이런 수축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두께 변화 자체가 진정한 운동 효과 때문인지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드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표제복 부근 및 묵갈래근의 손 수축 정도, 피드포워드 먼저 이제 손 수축하는 정도가 어떤 장기간이라든지 단기간 관점에서 요통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가 현재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테랄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 배가로근이 수축을 했을 때 이렇게 이격되는 이 거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통에 대한 재발률이 높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정화 운동과 일반적 운동을 시켜봤을 때 안정화 운동을 하게 된 사람이 이런 라테랄 슬라이드가 최소화되면서 수축을 발생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표제 복부근의 손 수축 정도가 상관관계가 적지만 이게 이 논문 자체가 나왔던 2013년도를 연구임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머슬 체인, 그 다음에 이제 표제 복부근의 피드 포워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차후 연구 등을 통해서 밝혀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가로근 및 붓갈래근의 두께 감소가 어떤 요통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인 이런 현상에 가깝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요통 자체가 개개인의 경험적인 통증이 아주 주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적인 통증들도 피드포워드의 어떤 메커니즘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이나믹한 액티베이션의 변화를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딱 하나로 손 수축의 정도, 그 다음에 동쪽 수축의 정도의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문은 MRI 측정을 했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특이성 요통을 가진 사람과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 차이가 날까를 본 연구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